네. 예. 자, 그러면 열심히 오늘 하네. 열심히 해. 그냥 광고 들어옵니까? 휴고를 해줘야지. 휴고를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우리 권수리 팀장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 3에 혹시 애플 요 뉴스도 있습니까? 예, 뉴스가 있는데 지금 네. 동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아유, 컴퓨터 다운됐어요? 예, 아, 잠시만요. 이 무슨 일입니까? 아,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죠. 자, 그럼 일단 다른 뉴스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뭐 예, 있나요? 일단 그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혼나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이번에 그 몰래 나가기 기능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갈 때 누가 퇴장하였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아, 그럼 안 나와 이거? 그럼 그거 안 나게 티 안 나가게 그럼 나가는 거기 거예요. 그냥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사라지는데 거기서 이제 아. 나갔습니다라는 표시가 안 나는 아, 거. 충격은 덜하게끔 만들어 준 거구나. 예, 눈치가 좀 왜 덜 나가지? 보이게끔. 슬쩍 나가게. 설정 나가게. 예, 예, 그게 그걸- 지금 나오자마자 그 200만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 그 기능은 따로 신청해야 돼요? 예, 카톡 실험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누르면은 몰래 나가기 설마 기능. 돈 내는 건 아니겠죠? 예, 긴 누르고. 요즘 뭐 돈을 많이 받아갖고. 근데 그 기능은 참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나간다고 광고하면서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카톡방이 너무 많아. 많죠. 카톡방이 네. 너무 많아. 나가고 뭐한 명당 뭐그 몇백 개씩 갖고 있으니. 뭐. 그리고 내가 있는 거 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그러니까. 방에 또 나가자니 또 왜 나갔나 뭐 이런 그러니까.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예. 조용히 나가긴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혼내고 그러면은 몰래 나갈 겁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아까 좀 다운돼갖고 네. 사라졌는데 다우존스가 0.03% 올랐고요. S&P 같은 경우는 0.24%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0.36% 올랐고요. 아무래도 FOMC를 다음 주에 앞두고서 당국자들의 의견이 약간 좀 엇갈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80.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 동결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고요. 또 반면에 호주에서는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기존에 35%라고 전망을 했다 25%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요. 월드뱅크 뉴스예요. 월드뱅크가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예. 그래요? 웬일? 웬일? 올라가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좀 저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초에 전망했던 게 1.7%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0.4% 포인트나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2.1%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그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되면은 내년에는 2.4% 정도로 네. 완만한 성장. 그러니까 올해는 2.1, 내년에는 한 2.4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그 성장률 전망치의 절대치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드뱅크가 하는 얘기도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높게는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봤던 거는 이전에 1.7%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2.1%로 0.4%포인트 올린 점을 오히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가 좀 주로 우려를 하는 거는 월드뱅크가 사실 좀 개발도상국 쪽에 네. 자금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그 개발도상국의 재정 스트레스 위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작년에 4.1%였는데 올해는 2.9%로 중국 제외하면. 영국 제외하면 그리고 막 줄어들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개발도상국 4개국 중에 한 곳은
사실상 국제 채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들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겠지만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외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접근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어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5.6%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1월에 예상했던 예상치가 4.3%였습니다. 근데 4.3에서 무려 1.3%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을 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활동 재개가 소비 지출 그리고 특히 그 중국 국내 서비스 분야의 지출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높게 가져가긴 했는데 이게 중국의 내부 서비스 분야 지출이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들을 보면은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약하다라는 모습들이 좀 월드뱅크의 분석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률 어떻게 될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애플의 그 one more thing 진짜 오랜만에 썼던 표현이거든요. 하나 더, 네네. 하나 더라는 표현을 9년 만에 애플워치 이후에 9년 만에 내놨습니다. 한번 이거 못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같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지. 준비가 좀 됐을까요? 예, 예. 네. 자, 과연 애플의 이게 뭡니까? 요걸 이제 헤드셋 쓴다. 쓰고 예.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했군요. 쓰면 이제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예. 걔도 보이고 뭐야? 밖에 화면이 다 보이면서 눈앞에 예, 선택할 수 있구나. 사진 선택하면 저렇게 이제 아까 보이고. 그건 이제 그냥 자기 집이고. 예, 예. 네. 예. 저 사진 보는 게 끝은 아니겠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가상현실이니까.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요? 뭐 그럼 이제 뭐가 또 클릭되겠지 뭐. 예, 클릭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살짝 애플 요 기기 뒷사가신 것 같은데. 누가요? 요걸 보고 뭐 사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안 들잖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새로운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지금까지는 이제 노트북 쓰고 뭐 컴퓨터 저 PC 쓰고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처럼 쓰잖아요. 그치. 이제는 이걸 쓰고 그럼 사무실 들어가면 다 이거 쓰고 쫙 앉아 있는 거야? 사무실에 갈 필요가 없죠. 사무실 왜 가? 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더 활용 관련한 영상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이제 저기 인트로만 보여준 것 같은데. 예, 활용 관련한 거 네, 한번 재생해 보여주세요.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보일 거라는 거죠? 예, 예. 네. 야, 근데 여전히 좀 육중해 보인다. 기기가 뒤에 선도 달려 있고. 좀 무선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뒤에 무선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무선으로 할 경우에는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거 2시간 동안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걸? 근데 연속해서? 영화 한 편 보려면 2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를 달게 되면 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배터리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달아야죠. 그러니까 2시간. 그러니까 배터리 끈이고 저건 이제 전원선. 장착 말고. 네. 그러니까 배터리도 들어 있는데 그 배터리가 2시간 정도 용량이고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좀 더 이렇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배터리 무게 때문에 조금 무게가 좀 나갑니다. 이게 비전 프로인데 여기서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애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헤드셋, 그 MR 기기를 얘기할 때 보통 이거를 단말기 컨셉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가 있고 모니터를 대신하는 뭔가의 단말기 이런 컨셉으로 했었는데 애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컨셉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공간 컴퓨팅. 예, 이 자체가 그냥 컴퓨팅이라는 거죠. 이전에 뭐
뭐 모바일 폰이 있었고 예전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폰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세대의 뭔가의 단말기. 그러니까 단순히 모니터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 자체의 비전을 새로 보여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50만 원을 그냥 단순히 모니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너무 비싸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모니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신만의 대형 스크린에 최신 맥북 사양의 컴퓨터에 이런 카메라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성능이 돼요, 근데? 이거 맥북처럼 그렇게 저 성능 좋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근데 사실 뭐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기는 해요. 네. 이제 4K 디스플레이 2개하고 요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비전 프로에는 자체 설계한 M2 칩하고 R1 반도체가 장착이 돼 있어요. M2 칩 R1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상, 그러니까 맥북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태블릿 생각. 정도 되려나? 그 정도는 되겠지 뭐.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비교를 좀 해봐야 될 네. 것 그거 같아요.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네. 아니 새로운 아니, 플랫폼도. 질문할 때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지. 되겠지 뭐.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여. 제가 좀 너무 그랬나요? 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애플 쓴다고 그렇게 계속. 그런가? 이거 모르겠다. 아니 이제 난 7월부로 갤럭시거든. 그렇죠. 네. 갤럭시도 나오겠지. 아니 내가 볼 때 저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 삼성 LG에서도 금방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 애플이 그 눈이죠, 눈. 예. 눈 쪽 연구를 엄청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경험해 보셨다시피 쓰고 한 5분이면 막 멀리 나잖아요. 옛날에 뭐 VR 기기 뭐 이런 거 쓰면,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시신경과 이제 매우 밀접한 관련들이 좀 있을 텐데, 하여튼 그쪽 연구를 엄청 했다는 거니까 아마 눈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혹은 뭐 이렇게 머리에 어지럼증이 좀 별로 없는 걸 쪽 아마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실감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속도보다 8배 빠른 12밀리초 안에 새로운 이미지를 띄워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디지털 멀미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디지털 있어요. 멀미. 그거 디지털 멀미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 반응 속도를 12ms로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그 저 3D 영화 가끔 볼 때 있잖아요. 네. 여기 저 IFC에도 예,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나오면 약간 좀 구토 증세, 예, 멀미 나죠. 멀미 증세가 좀 있더라고. 있죠. 네? 예. 어르신들 다 있죠. 특히 비위 좀 약한 사람들. 비위랑은 상관없잖아요. 어르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그게. 어르신 관련 있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이야. 퀄컴이랑 구글하고 동맹을 맺고서 그 3월에 특허청에 갤럭시 글래스라는 상품 평표를 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거보다 이게 좀 비싸죠. 메타 신제품 캐스트 3가 한 499달러 정도 되는데 3,499달러니까 7배 정도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 헤드셋, 딴 거 다 있고 헤드셋만 놓고 생각해 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비전 컴퓨팅이라는 그냥 내가 일종의 단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컴퓨터를 하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애플이 내놨다는 거 아닐까가 제일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보면은 개별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도 되게 중요하지만 애플 생태계 안에서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헤드셋을 단순히 내놓은 거에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편리한 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그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시장을 누군가 먼저 열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들은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이번에 나왔던 XR 기기는 좀 이제 최초의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근데 진짜 만약에 저 설명대로만 되면 저 가격 안 비싼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작업을 해. 이쪽에 뭐 내 그래픽 작업 하던 일 하고 한쪽에는 뭐 사람들이랑 그 무슨 채팅창 혹은 뭐 무슨 화상 채팅 이런 거 하나 이쪽 튀어놓고 이쪽엔 또 다른 뭐 책 하나 열어놓고 이쪽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 비싸다고요? 만약에 저 기능이 다 되면 난 그래도 굉장히 비싸다고. 맥북 하나가 얼만데 맥북이 20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혼조가 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될 것 같아서 사상 최고치를 잠깐 찍었다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그리고 좀 얘기 나왔던 거 중에 그 인공지능 얘기 안 나온 거 네. 이것도 조금 말이 좀 아 있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얘기는 없었군요. 네, 애플은. 애플이 인공지능 얘기를 말을 안 해서 좀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도 저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공지능이 소비자들 앞에 내놓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냐. 근데 그걸 너무 설익은 걸 내놔서 지금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인공지능보다 이 XR 기기를 먼저 내놨던 부분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요건 뭐 IT 업계 쪽에서 뭐 아마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예, 당분간 요거에 대한 뭐 해석 분석 엄청 나오겠죠. 저 언제부터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저게? 내년 초라고 저는 알고 내년 있습니다. 초요.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 그래, 내년 오늘 그러면 내년 초. 저기 네. 애플 코리아에서 한번 저 시제품 있을 거 아니야? CF? 시제품 아, 시제품. 네.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해보고 아, 오더 내리시는 겁니까? 460 가치가 지불할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아, 저희가 한번 네. 가치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갤럭시로 바꾼다고 해서 괜히 NT 이건 아니고. 안티 애플은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 네. 자, 사실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가격이 460만 원이면 저 개발도상국에 1년 저 아, 그렇게 따지면 안 비싼 거 150짜리 뭐 핸드폰은 안 비싸요. 비싸지. 애플 핸드폰 사은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저거 한번. 아니, 저기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을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예. 그걸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SEC가 이제 법적 조치를 나섰어요. 예, 그 안 그래도 좀 코인베이스도 규정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거든요. SEC가 이번에 바이낸스도 제소를 하게 된 건데 그 사실 내용을 상세하게 볼 것까지는 없으실 건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그 암호화폐 거래량을 이제 부풀리는 등 13건의 증권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자산이 있었는데 그 고객 자산을 자오 CEO, 바이낸스의 CEO의 특정한 회사로 보낸 다음에 그걸 다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뭐 구실 필요는 없는데 이 뉴스를 제가 굳이 지금 세 번째 뉴스로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지금 증권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SEC에서도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쪽에 다 여기다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증권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를 예. 그러면서 SEC가 고소장에다 썼던 거는 바이낸스가 연방 증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바이낸스는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 SEC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SEC가 이번에 조치도 내린 게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업계에 명확한 명확하고 필요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예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가 증권이고 뭐가 증권이다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꼭 그냥 뭐 트집 잡아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 제시하면서 또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SEC가 특정 토큰과 서비스를 증권이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SEC는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이건 증권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낸스는 뭔 말만 하면 아무거나 데려두고 증권이라고 그러고서 다 규제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에서 머물려고 이걸 뉴스를 준비했던 건 아니고 이제 다음 달 7월 초가 되면은 루나코인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아, 그 신현성 전 차이 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재판인데 미국에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 권도영 씨는 저 몬테네그로에 있는 거고 신현선 씨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검찰이 사기 횡령 배임 요구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건 증권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증권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코인들이 줄줄이 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부터 해서 금융감독당국까지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코인 관련한 증권성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근데 있어요. 이게 사실은 최신 그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예, 예, 코인베이스 또 제소당했어요, SEC한테. 예, 예. 무슨 혐의가 뭐냐? 무허가로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13%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일종의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매우 강한 예. 규제. 그죠?
규제, 처벌 이런 게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SEC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미치기도 하는 그런 뉴스라 네. 이 바이낸스 사건 자체에서 뭐가 제소되냐 안 되냐를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여기서 SEC가 증권성을 어떻게 그 규정해 나가느냐는 국내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세 번째 뉴스를 그러니까 준비를 이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이 뭐 저승사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저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바이낸스라든지 이 코인베이스 같은 데들이 이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플랫폼인데 이걸 스스로 자기네들이 거래소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소는 거래소 기능만 해야 되거든. 예. 거래소 NYSE도 거래소 기능만 하죠. 네.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거래소 기능만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이들 저 코인 거래소는 플랫폼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소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개 거래 지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역할도 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영업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예. 그죠? 이제 그런 이제 항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게.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예.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코인 쪽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게 만약 증권으로 거래가 만약에 규정이 돼 버리면은 그 전에 뭐 미공개 정보니 시세 조정이니 이거 법 안 걸린다고 막 네. 했던 부분들 다 문제될 수 있거든요. 자,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인 자산 시장에 또 굉장히 큰 축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